천만 원을 벌건 그 이상을 벌던 이런 사람을 굳이 따라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다. 그런 영업 조직에만 안 들어가면은 요즘에 그런 좀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 이 방송 자체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직에 대한 건데, 답변을 하기 전에 어쨌든 제가 또 보험 영업 조직 쪽에 있으니까 항변을 먼저 한마디 하고 그다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업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이 많은 영업 직종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직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요, 사업주들이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직하는데 그분들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통 보험회사에 들어올 때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업을 하러 들어오는데, 이때 영업을 하러 들어올 때 자아 실현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때 이직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영업 조직에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벌어. 그런데 왜 이직을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이에요. 뭐냐면은요,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회사에서 왠지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이거 뭐예요? 다른 회사 가면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 조금 더 높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영업이 안 돼. 근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고 회사가 내가 바라는 것만큼 서포팅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영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 이것도 뭐예요? 그것만 제공받으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엔 이것도 또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업을 정말 안 돼. 뭐가 다 안 돼. 영업하면 할수록 더 뭐 자신감도 하락하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게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직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정착 지원 명목으로 적게는 뭐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억 단위까지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자고 돈 벌는 것 같은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건 조금 더 못 벌건 그 이상을 벌던 이직하는 이유는 결국에 돈 때문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직 면담, 퇴사 면담은 대부분이 다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저랑 오래됐던 매니저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담당 지점장님이 본인의 친구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약간 다툼이 생겼어요. 감정에 좀 올라와가지고 퇴사하겠다 라고 했고, 제가 이제 그 면담하고 퇴사해야 될 거 아니냐, 나랑 다툰 건 아니니까 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만난 상황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붙잡은 형태는 아니었고 우리 회사 나가고 혹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니까 다른 회사 가기로 했다, 이 양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붙잡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나가는 거 기왕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내가 이 말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계약해놨던 것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들이 유지되면서 유지 수수료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유지 수수료가 앞으로 나올 돈이 얼마가 있는데, 혹시 너가 우리 회사를 나갈 때 이 돈을 놓고 나가는 것을 배우자분께서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네가 영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지만, 만들어진 돈이겠지만 배우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액수가 꽤 크다. 이제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놓고 너가 나가준다고 하니까 뭐 나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이거 배우자분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지점장이랑 화해를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붙잡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특정 매니저님을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2, 3년 정도 되신 분들이 퇴사할 경우에는요, 거의 다 지금 방금 말한 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갈 때 수천만 원이라는 유지 수수료를 놓고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 면담, 퇴사 면담을 할 때 이거를 말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개인의 사정은 여럿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험회사에 영업을 하러 이 조직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요, 나를 이끌어줄 매니저, 그리고 지점장, 이런 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이 업을 오랫동안 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좀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특별하게 정답이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은요, 이 중에 내가 누구를 좀 따라하고 누구를 좀 배울지 하면 되는데,
그 배워야 되는 사람 상대가 처음에 계약 넣고 돈 수수료 받으면 사치도 부리고 돈도 좀 펑펑 써보고 이런 사람을 굳이 따라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또는 심지어 회사 대표가 그런 걸 살짝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또 그런 경우가 있냐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영업해가지고 수수료를 발생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걸 메꾸려고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영업 조직에만 안 들어가면은 요즘에 그런 좀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내가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았어. 근데 그런 계약들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10건 했는데 7개, 8개가 다 깨지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좀 신입사원들 분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게끔 좀 안내를 많이 합니다. 진짜 운 좋게 첫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번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껴놓으라고 말해요. 왜냐면은요, 운으로 번 돈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운이 좀 지속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이번 달 1,000만 원 번 거 다음 달에도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겠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는지 한번 하고, 그리고 내가 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한번 보게 합니다. 진짜 운 좋게 또는 내 엄마, 아버지, 또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서 고액 계약 넣어줘가지고 내가 이번에 번 돈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보게 하면 아무래도 사고를 미연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직 관련하는 이유가 제가 돈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회사 들어오는 분들한테 딱 2가지만 내가 되면은 이직할 일이 별로 없다 생각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받는 인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부합되면은요,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내 가족들한테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내가 회사를 퇴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럴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건 뭐냐면요, 3명이 있는 조직이건 30명이 있는 조직이건요, 그 조직에 가면은요,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요, 괜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여기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하기 괜찮은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 그분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하면 되겠다,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절대로 인터넷 검색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하는 거를 잘 보고 혼자 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가가지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런 걸 좀 반복하면은요, 아무래도 좀 이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직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굉장히 본인들에게 손해예요. 말한 것처럼요, 이직하게 되면은요,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요, 억 단위의 유지 수수료를 놓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회사 가가지고 그 고객 내가 다시 가져가면 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상품이 막 편한 상황에서는요, 더더욱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고객과의 신뢰도 깨져요. 고객과의 신뢰도 깨진 것도 뭐가 있냐면은요, 그런 이직에 대한 기록들이 전산에 다 남아있어요. 그럼 결국에 또 다른 회사 갈 때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게 3번, 4번, 5번 반복되면은요, 다른 곳에 갈 때 그 회사 대표님이 그런 정보들을 다 보고 미팅을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값어치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고, 제가 언제부터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리자 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보험 영업 조직 쪽에서는요, 내가 새롭게 갑자기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거나 뭐 영업 방법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선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영업들 중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잘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성공하기까지의 내가 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그거 해내기만 하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돈 좀 벌 수 있고 그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보험 영업 조직에 들어올 때 자아실현하러 들어오신 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 좀 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런 자존감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자아실현까지 가능하거든요. 당장에 내가 1년 만에 2년 만에 돈 벌고 인정받고 자존감 올라가고 자아실현까지 된다, 그때 불가능. 최소 3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 따라할 수 있는 분들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 찍기 전에요, 사전 질의서 같은 거 들어올 때 있는데 제가 막 보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연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결국엔 이 영상 촬영해가지고 내보내고 하는 이유가
저 이런 사람인 거 홍보하고 이런 사람인 걸 보고 우리 회사에 많이 합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질의를 보고 내가 나를 꾸며가지고 답변해가지고 그 나의 꾸며진 답변을 보고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나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들어도 그냥 현장 가가지고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직접 답변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저랑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